네, 반갑습니다. SAP 코리아에서 S4HANA 고객분들 만나 뵙고 소개드리는 김지훈입니다. 오늘 제가 40분 가량에 걸쳐서 영업관리 영역 주요 변화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SAP S4HANA 솔루션은 1909 릴리즈로 고객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일즈 영역 그리고 일부 서비스 영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변화사항 및 신규 기능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정보 영역입니다. 기준정보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사항 중 하나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도입입니다. 이전에 익히 알고 계시던 고객, 공급업체 또는 내부 임직원 등등 우리 회사 입장에서 비즈니스 협업 주체들이 많았죠. 그리고 각각의 비즈니스 협업 주체의 유형에 따라 유지보수하는 트랜잭션이 굉장히 분산되어서 많게 존재했었습니다. SAP S4HANA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 기준 정보가 필수 관리사항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든 공급업체든 내부 임직원이든 상관없이 모든 비즈니스 협업 주체는 BP라고 하는 단일 트랜잭션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비즈니스 파트너는 그럼 무엇이냐? 그 모든 유형의 비즈니스 협업 주체의 공통으로서 관리되는 어찌 보면 이제 사업자 기본 정보와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회사와 비즈니스 협업 관계에 있는 해당 주체에 대한 기본 정보를 비즈니스 파트너 형태로 먼저 등록을 하고요. 그 비즈니스 파트너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추가적인 데이터가 확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와 매출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요. 매입에 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협력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대한 데이터가 확장으로 유지보수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고객이나 공급업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준정보의 앞단에 공통 비즈니스 협업 주체로서의 기본 정보를 관리하는 기준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정보 영역의 주요 변화사항은 여신 한도 관리 영역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존에는 여신 한도를 관리하시는 기술적 오브젝트가 크게 두 군데 있었습니다. 이제 채권 영역의 크레딧 매니지먼트와 그리고 재무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영역의 여신 관리 두 가지 기능이 있어서 각 고객사의 상황에 맞게 선별적으로 도입이 되었었는데요. SAP S4HANA에서는 기존의 FSCM 즉 재무 공급망 관리 기술 기반으로 단일화되고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채권관리 영역의 여신관리 기능을 사용하고 계셨다고 하면 이제 표준 트랜잭션 기준으로 FD32 아니면 VKM3 등등의 트랜잭션을 통해서 한도 금액도 유지보수하시고 또 보류된 판매 오더도 릴리즈를 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BP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파트너 기준정보에서 직접 금액을 수정하거나 유지보수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레포트 또는 여신 한도 금액에 대한 세부 구성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노트 넘버를 하단에 추가했으니까 보시고 필요시에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여신 한도 대비 현재 익스포저 금액을 확인하시는 레포트가 이제 제공되긴 했었습니다만 SAP S4HANA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 고객에 대한 한도 금액 대비 익스포저 금액을 보시는 것처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전 화면에서 유지보수 금액을 제가 추가를 했지요. 그리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도 금액이 추가가 되고 차트 레이아웃의 유연한 변경을 통해서 현재 내가 접수 가능한 주문의 잔여 금액, 즉 잔여 익스포저 금액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된 판매 오더는 어떠한 모양으로 보여질까요? 보시는 것처럼 판매 오더 이행 앱을 통해서 각각의 이슈 유형별 판매 오더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판매 오더의 신용 보류라는 카테고리에 두 건의 판매 오더가 있지요. 클릭하시면 세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세 보기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주문이 지금 신용 보류에 걸려서 출하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여신 한도 금액이 0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 1원만 주문이 입력되어도 보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도 금액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도 금액이 증액되고 더불어서 여신 한도 잔여 금액까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단에 여신 재점검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신 점검이 다시 수행이 되고요. 메시지처럼 해당 판매 오더에 대한 릴리즈를 수행해서 출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변화사항의 영역은 판매 계획 쪽입니다. SAP S/4HANA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은 판매 계획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량 계획, 금액 계획 등등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동영상 형태의 데모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 앱을 제공합니다. 지금 조회를 해보면요. 현재까지 수립한 다양한 유형의 판매 계획들이 보여지고 필요시에는 임시 저장 기능이 자동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판매 계획을 작성하다가 시스템이 갑자기 꺼지거나 PC가 오프 상태가 되어도 이렇게 드래프트 형태로 데이터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 있는 계획을 조회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데모를 위해서 신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일단 기본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판매 계획에 대한 이름을 정의를 하고요. 또 금액 계획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 계획을 수립할 기준 통화를 입력을 하는 거죠. 저는 달러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획 목적이 있죠. 결국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계획 대비 실적 등등의 분석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 대상이 되는 실적을 주문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판매량 즉 매출, 빌링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여기서 정의를 하는 것이죠. 추후에 계획 대비 실적 분석을 할 때 해당 기준에 맞는 실적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 구간을 정의를 합니다. 저는 월 단위 계획으로 1년치 1월부터 12월까지 수립을 하고요. 버전을 유연하게 정의를 해서 다양한 버전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차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업 관점에서의 조직별, 고객별 아니면 제품별 관점에서 디멘전을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차원이 정의가 되고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계획 테이블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위에서 이렇게 영업 조직과 자재를 선택했고 영업 조직별, 자재별 12개월치에 대한 템플릿이 나온 거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그 자체가 엑셀 템플릿이 되어서 계획 업로드를 하실 수 있는 밑작업을 바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에 데이터를 채우고 업로드를 하시면 아까 엑셀에 작성한 데이터가 업로드가 되죠. 이 부분 역시 기존에는 ECC에서 사실 대다수 개발을 통해서 해소하시던 부분입니다만 SAP S/4HANA에서는 표준 기능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업로드를 하고 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조회 레포트상에 추가가 됐지요. 아직 릴리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릴리즈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제로는 이제 계획 대비 실적의 분석에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의 계획 대비 실적 분석 레포트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비교 대상 판매 계획 버전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실행과 동시에 앞서 정의했던 계획 목적, 즉 주문과 비교할 것이냐 아니면 매출, 판매량과 비교할 것이냐에 따라 데이터를 자동으로 게더링합니다. 그리고 실행과 동시에 이렇게 12개월에 대한 판매 계획 대비 실적이 보여지게 되죠. 레이아웃 역시 다양한 형태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레이아웃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월만 보겠어 하고 1월에 있는 실제 데이터를 클릭하는 순간 하단에 상세 내역, 테이블 영역이 1월 기준으로만 업데이트가 되죠. 이렇게 계획 대비 실적을 관리하고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이렇게
드릴다운해서 각 제품 레벨까지 세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더 투 캐시, 즉 주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신규 기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머신러닝, AI 등등 자동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SAP S/4HANA에도 그러한 머신러닝 요소가 탑재가 되었고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머신러닝이 탑재된 프로세스는 견적 전환율이라고 있는 쿼테이션 컨버전 레이트 앱입니다. 이게 단순한 그냥 단일 앱이 아니라요. 컨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모 고객에게 견적을 10억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고객은 견적을 받고 나서 확신이 서면 이제 주문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수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스템은 이전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통상 이 고객한테 견적을 제출하면 몇 % 정도가 주문으로 연계가 되더라 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의 견적을 제출했을 때 이제 얼마 정도의 금액이 얼마 정도의 확률로 이제 주문으로 연계가 될지 사용자에게 인사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어떤 알고리즘을 어떻게 적용했지 등등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나리오 유형 쪽에 회귀, 분류 등등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즉 해당 프로세스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SAP에서 사전 정의해서 접목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프로세스 유형에 따라 이렇게 리그레션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등등의 패턴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이렇게 사전 정의돼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견적에 대한 전환 예측률을 훈련, 학습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식별 가능한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훈련 필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우리 시스템 내에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 중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데이터를 선별하고 학습 범위로 정의할 것인가의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이 영상에서 저는 영업조직 1710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과 동시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백그라운드 잡을 통해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훈련 과정에서 준비 상태가 되었고요. 이제 사용을 위해서 활성화를 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끝나면 실제로 시스템의 예측 분석 결과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학습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인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데이터에 대한 예측 신뢰도는 어떠한지 이러한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실제 활용 관점에서가 중요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견적 전환율이라고 하는 앱을 제공을 합니다. 들어가 보면요, 지금 하나의 고객에 대해서 초록색 캔들, 즉 저희가 제출한 견적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례를 보시면 파란색은 지금 현재까지 판매 오더로 연계된 전환된 금액이 $250다 라는 것이고요. 가운데 주황색 바가 시스템이 예측한, 즉 향후에 이만큼까지는 주문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예측 분석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드릴다운해서 세부 내역을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견적 리스트를 통해서 세부 내역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상단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0-0001이라고 하는 고객에게 $1000의 견적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문으로 연계된 게 25%, 즉 $250죠. 그리고 시스템이 학습을 해보니 통상 이 고객한테 견적을 제출했을 때는 38.01%의 확률로 주문으로 연계가 됩니다 라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는 한 $380 가량까지 매출 또는 수주를 예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영업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주문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때로는 생산 캐파에 대한 확보를 하고 후속 액션에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견적 이후에 실제 주문의 처리 단계에서도 많은 변화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추가 기능은 기존에 있던 가용성 점검, 흔히 말씀하시는 ATP 영역의 확장 기능입니다. 아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APO라고 하는 확장된 플래닝 전문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셨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스템이다 보니까 인터페이스가 불가피했고, 왜냐하면 주문은 ERP에 먼저 들어오게 되니까요, 통상. 아무래도 이렇게 시스템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때로는 오류, 때로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퍼포먼스 등등등 다양한 에러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SAP S/4HANA에서는 해당 확장된 고급 ATP 기능이 SAP S/4HANA 안에 인베디드, 즉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활성화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동일 시스템 내에서 주문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가용성 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본 ATP 기능보다 더 강화된 체크, 즉 가용성 점검 기능, 그리고 할당, 얼로케이션 기능, 그리고 백오더에 대한 처리 및 후속 관리 기능이 강화가 되어서 조금 더 강력하고 확장된 개념에서의 가용성 점검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면 이 기능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 변화사항 중 하나는 비즈니스 워크플로우가 전 영역에 걸쳐서 도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업 영역에선 우선 보시는 대변 메모 요청, 그리고 영업 주문, 그리고 견적의 영역의 워크플로우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프리 컨디션, 즉 이 주문에 대한 또는 견적에 대한 결제 조건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즉 예를 들면 영업조직이 2910이면 무조건 결제를 태워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단에 결제선을 정의합니다. 1차 결제자는 누가 될지, 2차 결제자는 누가 될지 등등의 결제선을 정의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각 차수별로 복수의 결제자를 설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나아가 복수의 결제자가 있을 경우에 그 중에 한 명만 승인해도 넘어가는지, 아니면 전부 다 승인해야지 다음 차수로 넘어가는지 등등의 부가 설정 또한 가능합니다. 그렇게 결제 조건에 해당하는 영업 문서가 발생하면 보시는 것처럼 결제 중 상태로 해당 문서가 보류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신된 문서를 결제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결제자, 승인자가 로그온을 하면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기능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즉, 한 건에 상신된 문서가 있고 결제 대기 중입니다 라는 내역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000 정도의 대변 메모 요청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3일 정도 벌써 지체가 됐네요. 여기서 Show More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단과 같은 세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자리에서 승인 또는 반려 또는 재작업 지시를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 변화사항 중 하나는 문서 흐름 쪽입니다. 기존에 알고 계시던 다큐먼트 플로우, 즉 문서 흐름 기능이 SAP S/4HANA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조금 더 가시적이고 직관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영역이 기존에 익숙한 문서 흐름처럼 위에서 아래로 문서의 흐름을 확인하시는 구조라고 하면, 오른쪽 영역에는 대쉬보드 형태로 주문에 대한 진척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상엔 보이지 않지만 이전 화면에는 리스트 형태로 여러 개의 주문에 대한 진행 현황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문은 예를 들면 MTO, 즉 주문 생산 주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판매 오더가 있고 아직 전반적으로 진행이 막혀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후속 생산 오더가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하나의 생산 오더가 컴플리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플라이 프로세싱에서 3분의 1만 완료되어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후에 출하 단계, 그리고 인보이싱 또는 회계전표까지 주문에 대한 진행 현황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문에 대한 중복 데이터를 자동으로 디텍션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1909 릴리즈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중복에 대한 기준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동일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동일한 중복 문서라고 인식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포트상에 이 세 개의 계약은 중복으로 탐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사용자에게 보여드립니다. 심지어 이 중에 하나는 완료가 되었네요. 남은 두 개의 오픈 상태, 미결 상태의 계약이 후속 진행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이렇게 두 개의 계약 또는 영업 문서를 선택하시고 나서 리젝트 버튼을 눌러서 즉시 해당 영업 문서에 대해서 종결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문에서 출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웃바운드 딜리버리, 흔히 말씀하시는 납품 문서 자체에 대한 기술적, 기능적 변화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출하 영역에서도 다양한 레포트와 사용자 편의적인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보시는 화면은 출하에 대한 기본 분석 화면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각각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조직 관점에서, 고객 관점에서 또는 제품 관점에서 납기 지연에 대한 서머리 지표가 이렇게 탑3가 나오고요. 하단에는 이제 세부 레포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레포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각각의 일자별로 납품 물량이 있습니다. 출하 물량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황색 라인으로 평균 납품 지연 일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을 보시면 물량이 다른 날 대비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기 지연이 발생을 했죠. 뭔가 이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여지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면 하단에 해당 날짜에 출하된 판매 오더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를 보시고 전반적으로 현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납품이 지연된 것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 지연된 하나의 판매 오더가 있어서 평균을 확 늘린 것인지 등등 세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하 영역 다음에서 이제 매출 및 대금 청구 영역에서 말씀드릴 주요 변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던 리베이트 기능은 리베이트라는 프로세스의 특성상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제 설정한 조건에 충족되는지 계산을 해보고, 또한 충족이 되었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생성해야 될 전표를 처리하는데 등등에 있어서 대용량을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성능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DB에 힘입어서 기술 기반을 바꿔서 조건 계약 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이제 세일즈 영역뿐만이 아니라 구매 영역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때문에 고객에 대한 또는 공급업체에 대한 리베이트나 커미션 등등을 유연하게 설정하고 처리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조건을 설정을 하고 데이터 소스를 세일즈 영역 또는 퍼체이스 구매 영역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에 이제 미트하는지 세틀먼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돼서 쭉 계산을 하고 나면 그 결과로서 이제 세틀먼트 다큐먼트가 만들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 전반이 다 신규 기능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필요시에는 충당금을 설정할 수도 있겠지요. 또 하나의 변화사항은 이제 반품 영역입니다.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반품보다 조금 더 기능이 강화되어서 기본적으로는 후속 조치라는 것을 통해서 프로세스가 조금 더 심플해지고 자동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시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의 반품 오더가 있습니다. 이 주문을 접수할 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하자가 있는 제품을 회수할지 말지를 논의를 하시겠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회수하겠다 라고 후속 조치를 선택하고 저장하는 순간 해당 판매 오더의 저장과 함께 반품 딜리버리 문서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물이 회수돼서 입고 시점에 입고를 처리하시겠지요. 입고 후에 실제로 반품에 대해서 이제 분량, 품질 분석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검사를 수행하실 텐데요. 이전에 아시던 것처럼 QM 모듈과 연계해서 검사를 처리하셔도 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검사는 자체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간편한 검수 또는 검사 이력을 남기기 위한 신규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적부 판정과 사유 정도만 관리하고 싶어
QM은 너무 무거워 라고 하신다면 이 기능을 활용해서 간단한 검사, 검수 이력을 남기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또 물류 후속 조치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를 해보니 이 제품의 분량은 우리 작업 분량이 아니라 원자재 자체의 분량이야. 이건 해당 공급업체로 반출을 해야겠어 라고 후속 조치를 선택하고 저장을 하시는 순간 고객에 대해서는 사전 정의한 것처럼 대변 메모 요청이 발생을 하고요. 또한 MM 모듈과 연계가 되어서 공급업체에 대한 반품 구매 오더까지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공급업체에 대한 반출 그리고 송장 처리까지 SDMM 즉 세일즈와 프로큐어먼트 영역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하나의 반품건에 대한 처리 이력이 엔드투엔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큐먼트 형태로만 관리되기 어려우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첨부 관리 그리고 웹 링크나 메모 관리 등등의 다양한 부가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레포트 앱도 제공을 하고 유연하게 조정을 통해서 반품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표와 분석 기능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면요. 여태까지 보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매출 분석 레포트를 지원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각각의 KPI의 역할도 하면서 클릭 시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부 내역까지 드릴 다운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앞서 보신 것처럼 레이아웃 또한 다양하고 드릴 다운 할 수 있는 디멘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유연한 형태의 레포트를 직접 구성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직접 드릴 다운을 구성할 수 있는 레포트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세일즈 볼륨 매출 레포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어먼스 즉 연월별로 이렇게 캔들 레포트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캔들을 클릭을 하면 다음에는 이제 머티리얼 그룹별로 이렇게 레이어가 나눠지겠죠. 그리고 하나의 머티리얼을 클릭했을 때는 뭐별로 볼래? 라고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별로 보자. 아니다. 커스터머별로 보자. 등등 넥스트 드릴 다운에 대한 디멘전을 사용자가 정의를 해 나가면서 보실 수 있는 레포트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매출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디멘전을 쫙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열과 행을 구성을 하고 내가 필요한 축을 잡아서 레포트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의 레포팅은 이전에는 SAP ECC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ALV 형태의 레포트로 먼저 개발을 하시고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에서 피버팅을 많이 하셨죠. 이제는 그렇게 번거롭게 작업하실 필요 없이 ERP상에서 정해진 레이아웃을 저장해 두시고 항상 들어올 때마다 최신의 실시간의 데이터로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피컬 디스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피벗 차트 형태로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형태로 조금 더 현업 관점에서의 레포팅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견적, 그리고 스케줄링 어그리먼트, 일정 계약, 그리고 오더, 반품까지 다양한 유연한 분석 기능을 제공해 드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내 입맛에 맞는 레이아웃으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말씀드릴 영역은 세일즈 서포트, 즉 영업 지원 영역입니다. 잘 아시는 고객은 아시겠지만 사실 SAP ERP, ECC에도 영업 지원 기능이 일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은 이제 SAP S/4HANA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즉 SAP ERP 영역 외에 통상 이제 CRM 영역의 카테고리를 저희는 이렇게 영업 영역, 그리고 서비스 영역, 마케팅 영역으로 보는데요. 이 중에 이제 세일즈, 즉 영업관리 영역과 서비스 영역이 기존에 있던 CRM 영역에서 ERP, 즉 코어 영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ERP, 즉 디지털 코어 영역에서 세일즈와 서비스에 대한 백오피스 관리를
수행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이 탑재되었는가? 우선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활동관리 영역에서 실제 필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영업활동, 그리고 다양한 수요 창출 및 디맨드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발생하는 리드, 그리고 실제로 고객과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는 영업기회 또는 사업기회에 대한 관리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사원 입장에서 이제 내가 오늘 어떠한 어카운트를 만났고 컨택 퍼슨을 누구를 만났고 어떠한 활동을 했고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필요시에는 첨부 파일 관리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다양한 마케팅이나 수요 창출 활동을 통해서 생성된 리드를 보시는 것처럼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딜이 가시화가 되면 이제 영업 기회로서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시겠죠.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이제 실질적으로 제품 그리고 수량이나 가격까지 논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 단계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확도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떠한 제품을 얼마 정도로 놓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역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견적 그리고 주문 영역으로 필요시에는 후속 문서를 이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SD 영역에서 주로 활용하시던 견적이나 계약부터 빌링까지 가는 흔히 말씀하시는 오더 투 캐시의 흐름의 앞단에 이제 세일즈 서포트 기능이 추가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일즈 엔드 투 엔드 기능 영역이 ERP 안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영역은 서비스 일부 변화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RM 영역에서 서비스 영역 역시 백오피스, 즉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기관계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수준의 기능 영역이 S4HANA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과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또는 필요시에 고객이 어떠한 서비스를 요청했는지 관리하실 수 있는 인터랙션 센터 기능과 후속으로 파생되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서비스 오더, 즉 서비스 주문 관리, 그리고 실제 필드 나가서 서비스를 수행하시고 이력을 기입하시는 서비스 컨퍼메이션, 즉 확정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서 유상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대금 청구, 이 대금 청구는 기존에 있던 SD와 동일한 대금 청구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세일즈, 예를 들어 부품이나 리필 같은 게 추가 판매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빌링과 세일즈 빌링이 통합되어서 빌링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SAP S4HANA 중심에서의 주요 신규 기능을 말씀드렸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의 ECC 대비 변화사항을 간단하게 한 장으로 축약했습니다. 디테일한 세부 내역은 저희가 공식 포털을 통해서 제공하는 심플리피케이션 리스트라는 형태로 하단에 링크를 제가 추가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통해서 본 문서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한 장으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SD 영역의 주요 데이터 모델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속도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있던 어그리게이션 테이블들, 인덱스 테이블들, 아니면 반대로 개발 과정에서나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속도를 저해야 하던 테이블들, 예를 들어 스테이터스 테이블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제거할 것들은 제거하고 재편할 것들은 재편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VB, UK, UP 등 상태 테이블들은 다 제거를 했고요. 그러면 상태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각각의 다큐먼트 헤더 아이템 테이블에서 필드 형태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즈 액티비티 관리 기능이 기존의 ECC에 있던 이렇게 VC로 시작하는 일련의 트랜잭션이 아닌 CRM에서 이관된 기술 기반의 이제 커스터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기술 컴포넌트 기반으로 해서 영업 활동 관리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신 관리 영역, 가장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기존에 있던 FIAR 영역에 있던 여신 관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FSCM, 즉 재무 공급망 관리 영역에 있던
여신관리 기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FD32, VKM3 등등의 한도를 유지보수 관리하고 보류된 판매 오더를 릴리즈하던 트랜잭션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일부 변화사항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던 주요 테이블들이 보시는 것처럼 SAP S/4HANA에서는 심플하게 통합될 것은 통합되고 이제 제거될 것들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즈니스 파트너 잠깐 말씀드렸죠. 기존에는 고객이나 공급업체 등등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 주체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트랜잭션이 보시는 것처럼 무려 54개 트랜잭션이나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BP라고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유지보수하는 단일 트랜잭션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트랜잭션들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지금 혹은 입력한다 라고 하면 BP 트랜잭션으로 이제 리디렉션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SAP S/4HANA 기준으로 세일즈 영역 그리고 일부 서비스 영역에 대한 신규 기능 및 주요 변화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지금 편하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